원자력 재료연력학 2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간단히 요약하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리얼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리얼 솔루션에서 엡실론이 0이 아니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0이 아닐 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핵심은 이 그림 두 개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엡실론이 0보다 작게 되면은 AB 반딩이 더 이렇게 스트롱 반딩이어서 시스템이 그걸 더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더드 페이지로 가게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엡실론이 0보다 크게 되면 AB가 서로를 싫어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링이 일어나는 거는 로우 T에서 일어나는 거고, 시스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믹싱 되었을 때 엔트로피 텀의 이 임포턴스, 중요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점차 이게 좀 더 잘 섞인 상으로 어,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정성적으로 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 용어가 좀 헷갈린다 그랬습니다. 랜덤 어레인지먼트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오더드 페이지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각각의 경우에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는가? 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느끼실 수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이 그림은 사실 뭐 2D 스트럭처긴 하지만 이 퍼펙트 오더거든요. 좀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PAB가 맥스가 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특이한 게 뭐냐면 높은 확률로 S 컴피그가 0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톰을 이 검은색끼리 아무리 바꾸고 흰색끼리 아무리 바꿔도 그것이 디스팅기셔블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스트럭처를 구성하려 그러면 정확히 이 모양 딱 요 컨피그레이션, 이 넘버 오브 아토믹 어레인지먼트가 디스팅기셔블 한 게 딱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러면은 ln 1은 0이니까 엔트로피, 그러니까 정확히는 컴퓨테이셔널 엔트로피는 0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딱 0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크리스탈은 뭐 디펙트 스트럭처가 있기 때문에 뭐 0D부터 3D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어소시에이트 하는 건 좀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그거는 논의에서 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퍼펙트 오더드 스트럭처는 엔트로피가 0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엔트로피가 0인 스트럭처는 사실 시스템이 자연이 선호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냐면 자연은 깁스 프리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서피시언 S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너무 이 에너지 E가 너무 낮은 겁니다. 너무. 여기 보세요. 이 퍼펙트 크리스탈 안에 들어있는 이 아톰들이 얼마나 이 강한 반딩을 균질하게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일리 오더드 된 스트럭처가 순전히 이 인터널 에너지가 이 감소한 부분, 낮은 부분에 의존해가지고 엔트로피가 0인데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하일리 오더드 된 시스템에 온도를 올리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얘네가 지금 아톰들이 포텐셜 웰에 잠겨 있지만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서멀 익스펜전을 하게 될 겁니다. 서멀 익스펜전을 하게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아톰들이 좀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인터아토믹 반딩에서 포텐셜 웰의 쉐입이 어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온도가 낮을 때는 이 바닥 근처에서 약간씩 흔들리고 있을 아톰이 온도가 높아지면 이게 흔들림의 폭이 커지거든요. 포텐셜 웰을 기어 올라오는 느낌으로 상상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 포텐셜 웰의 오른쪽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흔들림이 좀 더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흔들림의 중간점을 따라서 이렇게 X 표시를 해보면 결국 아톰하고 아톰 사이의 거리가 저온에선 가깝던 것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늘어나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서멀 익스펜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서멀 익스펜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반딩의 세기가 이펙티브하게 약해집니다. 약해져요. 이해되시나요?
이 정확히 인터아토믹 반딩이 가장 강해지는 이 로케이션에 아톰이 오랜 시간 머물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상적으로 거기에 멈춰 있어야지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지금 시스템 온도가 올라와서 얘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으니 아톰의 그 타임 에버리지 포지션이 점점 그 인터아토믹 반딩의 그 가장 낮은 포텐셜 위치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됩니다. 자, 타임 에버리지라고 했어요. 왜냐면 지금 바이브레이션 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엡실론이 0보다 작다라고 했던 게 의미가 없어지는 지점이 오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의미가 없어. 지금 이 엡실론이 0보다 매우 작기 때문에 이런 오더드 스트럭처가 가능한 거잖아요. 엔트로피 텀이 거의 0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엡실론 값이 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온도의 함수라는 거죠. 온도의 함수라는 거야. 이게 지금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설명하냐면, 이 교과서에 이런 얘기 없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설명하냐면, 어, 고체 결정 구조 내에서 온도에 따라서 이 원자 진동이 심해지는 걸 머리로 그려보시고, 그게 왜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가져와서 왜 그것이 결국 페이즈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어지게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머릿속에서 이렇게 좀 시뮬레이션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흔들리면서 원래 포지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 엡실론이 0보다 작다라는 게 거의 무의미해지는 지점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 평균거리에서, 그 온도에 대응되는 그 평균거리에서 만약에 다른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예를 들어서 그 거리에서, 자, 제가 그림 되게 못 보는데 색깔이라도 좀 바꿔볼게요. 여기서 파란색으로 할까요? 자, 이런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만약에 존재한다고 해보죠. 자, 이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 원자와 원자 사이 평균거리가, 그러면 그 평균거리일 때 이런 포텐셜 외를 제공하는 어떤 다른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걸 형성을 하면 그게 얘보다는 조금 뭐 위에 있더라도 어쨌든 그 온도, 올라간 온도 내에서는 더 낮은 포텐셜, 그러니까 다른 크리스탈 스트럭처의 불안정하게 높은 위치에서 바이브레이션 하는 것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원래 크리스탈 스트럭처의 불안정하게 높은 위치에서 바이브레이션 하는 것보다 새로운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만약에 형성을 하게 되면 걔의 포텐셜 벨의 중간 부분에서 흔들릴 수 있으면 실제로는 더 낮아지지 않습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이게 이 인터널 에너지 E가 높은 상태에서 약간 내려가게 되는 거잖아. 그럼 뭐야? 우리가 델 E를 벌 수가 있는 거지. 시스템이 엑소서믹한 거야. 반응하면서 에너지 내고 더 낮은 크리스탈 스트럭처로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가 들어간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크리스탈 스트럭처의 포텐셜 벨의 바닥에서 다시 이 썸을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이게 좀 마음에 와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상변이가 일어난다는 거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런 퍼펙트 어떤 오더드 스트럭처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다른 오더드 된 스트럭처로 가게 된다는 거지. 그게 뭔지는 뭐 우리가 다 따져봐야 되는 거지만. 자, 그러면 똑같이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를 상정을 했을 때 이 클러스터 된 애들도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들도 이 이렇게 클러스터링 된 것보다는 좀 더 섞이는 쪽이 약간 랜덤 어레인지먼트에 더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랜덤 어레인지먼트가 아니잖아. 랜덤 어레인지먼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퍼펙트 오더 된 것과 이 클러스터 된 사이에 어딘가에 랜덤 어레인지먼트가 있는 거죠. 그게 뭘 맥시마이즈 하는 겁니까? 오메가. 그러니까 KLN 오메가 S. 이게 물론 이제 컨피그입니다. 네, 컨피그예요, 지금. 써멀 이런 것까지 하면 지금 뭐 머리 복잡해서 얘기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랜덤 배치가 이 오메가 값을 맥시마이즈 하는 그런 배치가 있을 텐데, 적어도 이 클러스터드 된 게 그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온도를 올리게 되면 좀 더 풀리믹싱 쪽으로 가게 되는 경향이 높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섞어준 A, B의 성분 B에 매칭되는 그 컴포지션 쪽으로 갈 거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호모지니어스하게. 예. 자, 근데 여기도 트릭이 있어요. 트릭이. 어떤 트릭이 있냐면은 이렇게 클러스터링 됐을 때 우리가 만약에 시스템의 프리 에너지를 낮춰주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미량의 그 다른 원소, 그러니까 여기다 지금 우리가 A랑 B만 있는데 검은 게 B라고 할까요? B가 이렇게 뭉쳐 있는데 이게 B가 많이 크게 뭉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한두 개씩 A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B 안에 A는 되게 작은 양이 포함이 됐는데 그 넘버 오브 컴퓨레이션이 확 올라가요. 엔트로피가 확 올라가거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그림 보고서 여기 있는 설명 보면은 깊게 생각할수록 뭔가 함정에 빠져서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거기 이제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신 거야. 자, 실제는 어떻게 존재하냐면 이렇게 클러스터링 된 거에 미량의 그 반대 원소가 섞여 있어서, 아시겠죠? 그래서
A 중심인데 B가 약간 섞여 있고 B 중심인데 A가 약간 섞여 있어요. 그럼 이건 사실은 클러스터링 된 거잖아. 서로 다른 두 개의 페이지로 클러스터링이 된 거거든. 여기는 지금 단편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순물질로 클러스터링 됐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약간씩 반대편 원소를 포함을 해. 그럼으로써 이 엡실론이 0보다 큰 거에 대응돼서 아톰이 클러스터링 돼서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반면 엔트로피 쪽에서도 충분히 이득을 취한다는 거지. 미량을 섞음으로 해서. 아시겠죠? 이게 네이처가 자연이 이 G 미니멈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뭐 어느 이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또 이렇게 되는데 시- 네이처가 깁스프리 에너지가 뭔지 알아요? 관심 없지. 관심 없어. 근데 그냥 아톰들은 솔직히 얘들이 아톰이 그 군집으로 움직입니까? 얘네가 뭐 다 이렇게 무슨 조약이라도 맺었어요? 아니거든. 아톰들은 그냥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서 이 어떤 온도에 대응되는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를 갖고 열심히 그냥 흔들리다가 그냥 뭔가 바인딩 에너지보다 내가 카이네틱 에너지가 좀 높은 것 같은데 그러면 뛰쳐나가는 겁니다. 디퓨전 하는 거지. 그냥 그걸 반복하고 있을 뿐이야, 모든 아톰들은. 근데 그걸 우리가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든지 뭐 영상을 오래 찍든지 해가지고 타임 에버리지를 내보면 대충 이런 식의 이 거동을 보인다는 거지. 자, 이제 더 얘기하면은 이제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는데 아무튼 이제 그거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높은 확률로 S가 0이다. 컴피그 자꾸 까먹냐. 컴피그.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당연히 S가 더 높은 뭐가 있을 거다. 그죠? 네. B보다 높은 뭐 S 랜덤이 있을 거다. 클러스터링 됐으니까. 실제로는 이게 클러스터링이 이런 식으로 되지 않고 클러스터링 된 데다가 한두 개씩 다른 종류의 아톰을 끼워 넣어서 엔트로피 값이 맥시마이즈 되는 형태로 자연은 거동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강역들 약간 고쳐봤어요. 그래서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앞에다 이거를 붙이면은 좀 더 혼동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걸 붙여봤습니다. 엡실론이 0보다 클 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클러스터링이 날 때. 클러스터링이 날 때, 그때로 한정하면 이 디그리 오브 클러스터링이 온도 증가에 따라서 감소한다. 이렇게 하면 혼동이 좀 없을 거고. 이쪽에 이제 오더된 상태에서의 그 온도 증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조금 변론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 디퍼런스, 뭐 일라스틱 스트레인 이런 것들도 다 열심히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스트롱 케미컬 반딩 하면은 인터메탈릭 페이지가 형성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 인터메탈릭 페이지들은 구별된다 그랬죠.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다르고 굉장히 하일리 오더된 그런 페이지인 경우가 많다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리얼 솔루션을 끝내고 이제 오더드 페이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SRO 파라미터라는 거를 소개를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이 SRO 파라미터 지금 교과서에 주어진 이그젬플로 계산해 보시면 약간 혼동이 있을 거거든요. 솔직히 있어요. 제가 볼 땐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거는 PAB 맥스는 약 200이고 PAB 랜덤 이거는 이제 100일 겁니다. 100이다. 100 이렇게 주어지고 그래서 분모가 편리하게도 100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PAB가 132인 경우가 여기에 주어져 있고 그 경우에 뭐 S가 0.32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그젠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트럭처가 뭘로 가면 이걸로 가면은 PAB가 맥스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제가 뭐라 했습니까? 숏레인지 오더가 롱레인지 오더가 된다 그랬죠. 이름 붙이기 나름인 거니까. 숏레인지 오더는 지금 이게 숏레인지 오더고 이게 그 레인지 오브 오더가 계속 올라가면 롱레인지 오더로 가는 거죠. S가 1일 때. 1로 가까워질 때. 자, 그래서 뭐 쭉 얘기를 했었고 제가 하나 좀 한 줄 더 추가한 게 이건데 엔트로피 오브 믹싱 오브 스트럭처스 with LRO is extremely small 해서 이게 앞에 얘기했던 겁니다. 앞에 이거의 엔트로피가 믹싱 엔트로피가 굉장히 작아지게 된다. 그런 얘기를 추가로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더드 스트럭처 이걸 뭐 다 반복하진 않을게요. 대략적으로 다 설명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거고 교과서에는 사실은 이제 이거 말고도 다른 오더드 스트럭처의 이그젠플이 많이 주어져 있고 그런데 제가 다 제외한 이유는 원자력 시스템에서는 그런 결정 구조를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거기 나온 그 예시로 나온 재료들은 거의 쓰질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주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자력 공학을 하는데 마주치게 되는 단 하나의 오더드 페이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미디엇 페이지 할 차례였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정의하고 특성이 뭡니까? Different crystal structure after mixing compared with the pure component. 자, pure component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알파, 베타, 감마 가지고 있고 알파, 베타, 감마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 A, 여기는 A고 여기는 B고 여기는 B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 중간에 뭔가 이 양쪽 끝에 없는 다른 페이지가 생긴다. 그게 뭐다? 인터미디에이트 페이지다. 빨간색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인터미디에이트 페이지는 뭐다? 순물질에는 없는 다른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생기면 그게 인터미디에이트 페이지다. 그래서 오픈 베이스드 온 아이디얼 아톰 레이셔. 이상적인 원자 비에 의해서 미니멈 G값이 형성이 될 경우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기존의 순물질에 있는 페이지 중 하나에다가 서로 미량을 첨가해가지고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것보다 그냥 둘이 비율 맞춰갖고 어떤 다른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형성했을 때 그게 시스템 프리에너지 값이 더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이제 관찰이 되는 걸 테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이 성립이 되려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이 서로 다른 종류 AB 아톰의 이 비율이 딱 맞아야겠지. 뭐랑 맞아야 되겠어? 그 유니셀이 있을 거고, 그 새로운 크리스탈 스트럭처인 인터미디에이트 페이지에 유니셀이 있을 거고, 그 유니셀의 각 아톰이 몇 대 몇으로 들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비율이 잘 맞을 때만 시스템 프리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겠죠. 그 상만 형성시킴으로써. 주로 그 상만 형성시킴으로써. 아시겠죠? 보통 인터미디에이트 페이지가 형성이 되면은 싱글 페이지 존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바이너리 시스템이잖아요. 바이너리 시스템인데도 인터미디에이트 페이지가 형성이 되면은 그게 싱글 페이지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존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omposition deviations from the ideal gives a characteristic U shape of G curve 이렇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이 그 해당 인터미디에이트 페이지의 깁스 프리 에너지 커브가 이렇게 스티프하면요. 다른 성분, 그러니까 그 스티프한 부분에서 이제 바깥으로 벗어난 성분을 가지게 되면 그 크리스탈 스트럭처의 깁스 프리 에너지가 너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어떤 페이지의 깁스프리 에너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낮아야 이기는 거잖아요. 낮은 깁스프리 에너지가 낮은 페이지가 형성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아이디얼 컴포지션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그 인터미디에이트 페이지가 형성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얼 그 인터미디에이트 페이지가 존재하는 영역이 굉장히 좁게 되고 만약에 이제 그 페이지의 프리에너지 커브가 뭔가 이유로 이렇게 완만한 기울기를 보인다 그러면 비교적 넓은 이 XB 컴포지션 레인지에서 우리가 그 해당 상을 관찰할 수가 있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range of compositions depend on the structure and type of interatomic bonding. 이건 뭐 일반적인 서술이니까 인터아토믹 반딩의 구조와 타입에 디펜드 한다. 디펜드 한다라는 것만큼 대략적인 서술이 없죠. 의존한다. 그죠? 그렇고요. 자, 3 메인 팩터가 있어서 이거는 좀 기억해 두실 만할 것 같아요. 3 메인 팩터. To determine the crystal structure. 자, 여기서 더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페이지 얘기하는 거죠. 자, 릴레티브 아톰 사이즈하고 밸런시하고 일렉트로네거티비티입니다. 셋 다 뭔지 아시죠? 뭐 원자의 상대적 크기 뭐 당연히 아실 거고 밸런시 뭡니까? 체외각 전자 숫자죠. 체외각 전자 숫자는 그냥 우리가 그 피어리어딕 테이블에서 걔가 그냥 몇 쪽 원소인지 알면 우리가 밸런시는 알잖아요. 물론 예외 있어요. 물론 예외 있는데 어쨌든 대략 다 알 수가 있고 일렉트로네가티비티는 이제 그 공유 결합을 했을 때 그 공유 결합한 전자쌍을 얼마나 끌어당기느냐 이제 이거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밸런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밸런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AB2 이게 둘 다 금속 원소다. 이렇게 해서 인터메탈릭이다. 근데 얘가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뭐 델타여서 인터미디에이트 페이지다. 올소 인터미디에이트 페이지다. 이렇게 됐을 때 어, 이 밸런시가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라믹처럼 결합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플러스 2면은 B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금속들은 대부분 사실 다 플러스 밸런시잖아요. 플러스 밸런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혼동이 있을 수는 있죠. 네. 그래서 어떤 원소가 어떤 원소랑 결합하냐에 따라서 사실 이펙티브 밸런시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인터미디에이트 페이지를 세라믹에 대해서 정의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메탈 사이에 정의한다 그러면 좀 그렇죠. 네. 세라믹은 사실은 뭐예요? 세라믹은 전부 다 인터미디에이트 페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6고 여기 5야. 그래서 우라늄에다가 산소 집어넣어가면서 형성되는 상들 관찰하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세라믹 페이지 여러 개 관찰될 거 아니야? 전부 다 인터미디에이트 페이지 아니야 그러면? 당연하지. U하고 O에 있는 크리스탈 스트럭처 일리가 없잖아. 그 안에 있는 세라믹들이. 그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로 메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메탈일 때, 예를 들어서 뭐 UGR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관여를 한다. 교과서에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이 써 있기도 하고 그런데 크게 어떤
도움되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어요. 인터메탈릭 컴파운드, 지금 인터미디엇 얘기를 하는데 인터메탈릭 컴파운드가 동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많은 경우에 인터메탈릭 컴파운드는 자동으로 인터미디엇 페이즈라는 거죠. When small composition deviation cause a rapid rise in G, usually stoichiometric.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같은 얘기 또 반복하는 건데 똑같아. 여기 이렇게 아이디얼 컴포지션에서 G 값이 이렇게 래피드 라이즈를 해 양쪽에서. 그러면은 요 아주 한정된 컴포지션에서만 그 인터미디엇 페이즈가 관찰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관찰되는 인터메탈릭 컴파운드가 인터미디엇 페이즈라 그러면 걔가 이 레이쇼가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지켜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왜냐면 해당 컴포지션밖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뭐 HRTM 그 고해상도 전자투과 현미경 들이대가지고 응? 뭔가 이렇게 매지컬하게 아톰 종류별로 우리가 이걸 뭐 응? 브라이트니스를 다르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세가면서 스토이키메트리 맞는지 안 맞는지 볼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하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그 WDS나 EDS 써가지고 그냥 성분 비율 맞는지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다. 크리스탈 스트럭처만 보면 되잖아. 그 페이지의 크리스탈 스트럭처인지. 그거는 이제 그 보통 그 셀렉티드 에어리 일렉트론 디프렉션이라고 발음이 세든가? 네, 셀렉티드 에어리 일렉트론 디프렉션, SAED 요런 거 해가지고 그 결정 구조가 이제 우리가 찾는 그것에 매칭되는지 이제 그런 걸 봅니다. 이런 거 이제 실제로 실험 안 해보시면 도대체 뭔지를 모르죠. 뭐 키코치 패턴이니 이런 것들, 샘플 틸팅이니 이런 것들 다 해보셔야 아 이게 우리가 고체의 결정 구조를 어떻게 아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 과목에 메탈러지를 빼지 않은 거예요. 전자투과 현미경으로 시편 보고 있는 게 메탈러지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재료 연력학에서 이 머티리얼스 서머다이나믹스는 뭘 유도했든지 간에 그거를 메탈러지가 컨펌을 안 해주면은 뭐 의미 있는 추측이겠습니까? 그죠? 네,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었나요? 별빛 튄다는 거 그 예견하고서 그 아사 에딩턴 경이었나? 그 실제로 관측해가지고 별빛 튀는 거 관찰하잖아요. 그 관찰 안 했으면은 지금처럼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받아들여졌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겠죠. 네,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탈러지하고 머티리얼스 서머다이나믹스는. 자, 그렇고요. In other structures, fluctuations in composition can be tolerated by some atoms. 이거 앞에 있었던 거거든요. 예. 어떤 종류의 아톰이 롱 포지션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이제 뭐 레프트 베이컨트 하든가 하면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톨러레이트 참아질 수 있다, 견뎌내질 수 있다 뭐 그런 건데 이것도 일반적인 서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example 얘기를 할 겁니다. Intermediate phase in usual system. 이게 지금 1958년도쯤에 그려진 이게 제가 쯤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매해서 그래요. 예. 그려진 건데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악유가 있어요. 악유가 있고 네. 악유가 뭔지를 알고 싶으신 분은 2014년에 제가 쓴 논문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악유가 있고 이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1958년 건데 이게 나중에 1989년쯤에 리드로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다시 그리는데 이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제가 일부러 여기 안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근데 제가 실험적으로 면밀히 검증을 해본 결과 이 1989년의 최신 페이지 다이어그램보다 이쪽 게 훨씬 더 릴라이블 합니다. 그래서 어게인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신 분은 2014년에 제가 쓴 논문을 읽어보시면 되고 아직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슈가 리졸브가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고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미국 쪽에서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누구는 이거 쓰고 누구는 저거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러면서 제 논문 사이테이션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더 실제 시스템을 좀 잘 반영하는 그런 페이지 다이어그램입니다. 제가 실험으로 굉장히 여러 영역을 검증을 했고요.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인터미디ate 페이지가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기말고사에 내고 designate the intermediate phase in usual system from the figure given below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이런 게 10점이야? 이러고서 이렇게 바로 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시면 이제 곤란하죠. 여기 요 델타 있지 않습니까? 얘입니다. 왜? 여기 알파, 베타, 그리고 감마는 퓨어 컴포넌트인 우라늄에 있는 상이잖아. 여기 그리고 엡실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감마죠. 자, 58년도입니다. 58년도. 58년도에 무슨 짓을 하는지 봅시다. 여기 엡실론이라고 써놓은 거는 사실 뭐냐면은 알파 지르코늄 상이야. 근데 알파 지르코늄 상을 이걸 그냥 엡실론이라고 냅다 써놓은 거야. 옛날에 이렇게 그랬어요. 옛날에 페이지 다이그램. 그리고 여기 지금 감마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사실 베타 지르코늄 상인데 여기 얘네는 UGR 시스템에서 BCC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그냥 감마 페이지로 갖다가 퉁을 친 거지. 그래서 여기다 따로 페이지를 어사인 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어사인 하지도 않았고
뭐만 했습니까? 예. 딴 거, 아예 어사인을 안 했네. 그냥 다 감마로 이렇게 쭉 통을 친 겁니다. 이 넓은 광활한 지역을. 예. 그냥 이 감마와 이 감마가 같다고 놓은 거지. 예. 그래서 지르코늄이 입실론 페이지 다음에 감마 페이지를 가지게 되는 이런 황당한 페이지 다이그램을 그려놨어요. 예. 노테이션이라는 건 시대를 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요거 이렇게 알파 지르코늄이다. 요거 알파 지르코늄이다. 그 다음에 여기 아무것도 안 써 있지만 요 863도 위에서는 뭐다? 이 위쪽은 베타 지르콘입니다. 그리고 BCC를 가진다. 자, 델타는 제가 C32라고 그냥 대충 얘기했어요. 더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자, 요런 이름을 가진 어떤 크리스탈 석초야. 네, 그러고 자, 그러면 인터미디엇 페이즈가 요 델타인 걸 알겠죠? 근데 제가 이제 아직 디테일을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미서빌리티 갭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 감마 1하고 감마 2가 섞여 있는데 여기 얘네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그런 투 페이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U하고 GR이 서로 싫어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U하고 GR이 서로 싫어하는 거라고. 근데 U하고 GR이 서로 좋아해야 이렇게 인터미디엇 페이지가 생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상충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늘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거야. 이 성분비, 이 70%에서 80% 사이에 있는 이 델타 페이지 존을 위에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어, 여기 웨이트 퍼센트 이렇게 있고 여기 아토믹 퍼센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아토믹 퍼센트가 여기 델타 페이지가 시작하는 데 보면은 여기가 한 66 정도 되거든요. 66에서 67.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UGR2니까 1대 2. 1대 2인 비율인 거예요. 이 델타 페이지는. 근데 지르코늄이 늘어나는 쪽으로 좀 탄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깁스 프리 에너지가 내 생각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 깁스 프리 에너지가 뭐 성분에 따라서 무조건 대칭이어야 된다고 뭐 누가 얘기했나요? 그죠? 그런 얘기는 안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톨러레이트 될 수 있는 정도가 이렇게 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델타 UgR2의 크리스탈 석초에다가 우라늄을 더 집어넣으려 그러면 힘든데 지르코늄을 넣으려 그러면 그거는 좀 된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라나? 네. 그럴 수 있어요. 예, 크리스탈 스트럭처의 특성이 거기에 이제 그 이퀴발런트 사이트가 아니고 각 그 유니셀의 이 사이트에 무슨 아톰이 들어가야 되는지가 우리가 이제 데지그네이트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가용되는 범위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우라늄도 되고 지르코늄도 된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배워보시면 아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비대칭이 나올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기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좀 헷갈리실 테니까 델타가 인터미디엇 페이즈고 유명하고 잘 활용되는 원자력계에서 그런 시스템에도 인터미디엇 페이즈는 있고 그리고 얘가 당연히 인터메탈릭 페이즈죠. 1대2 비율을 맞추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예시에 존재를 한다. 그리고 뭐 미서빌리티 갭이 존재를 한다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성분일 때는 이제 U하고 GR이 서로를 싫어해서 미서빌리티 갭이 생기는데 이제 성분을 옮기다가 1대2가 딱 맞는 거기에서는 또 이 가능한 형성 가능한 안정한 그런 델타상이 또 존재를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인터미디엇 페이지 형성을 하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이 페이지 다이어그램만 갖고도 뭐 1시간 수업하고도 남는데 그게 뭐 이 수업의 목적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인터미디에이트 페이지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최종장입니다. 이번 강의 노트의 거의 마지막 논의를 한번 해봅시다. 이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지겨우실 것 같은데 이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헤테로지니어스 시스템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A랑 B 있으면 두 개 이상 있으면은 그런 건데 여기서 헤테로지니어스 시스템이라는 건 사실은 A, B를 지칭했다기보다는 내가 봤을 때 금속상이 두 개 이상이 이퀄리브리움에 있게 돼서 그거를 헤테로지니어스 시스템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물질 A, B를 섞었는데 얘가 그냥 단일상 형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헤테로지니어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나? 전체 합금이 얼로이가 싱글 페이지를 가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헤테로지니어스 시스템인가? 정의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자, 이퀄리브리움 인 헤테로지니어스 시스템. 사실은 이 제목은 처음 제로 연력학을 만들었던 그 제이 윌라드 깁스의 그 논문 제목을 되게 연상하게 하는 그런 제목이죠. 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Different crystal structures for pure states of A and B at a given T. 자, 이러면 이제 헤테로지니어스죠.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습니까? A하고 B가 순물질일 때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같다라는 게 우리의 정의였지. 우리가 자, G1 그릴 때 GA, GB 이렇게 놓고서 여기가 XA, GA 더하기
XB, GB 이렇게 우리가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브링 투게더만 했을 때. 예. 이걸로부터 이제 논의 시작해가지고 델지믹스 한참 구했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차용했던 그 가정이 뭐였습니까? 퓨어 스테이트에서 A하고 B가 같은 결정 구조, 같은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가진다였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깨겠다는 겁니다. 그 가정을 깨고 그럼 다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도를 고정을 했네요. at a given t에 온도를 고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그젠플로 뭘 했냐면 FCC를 가지는 알파 페이지를 A를 위해서 고려하고 BCC를 가지는 베타 페이지를 B를 위해서 고려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두 개의 깁스 프리 에너지 이제 다이어그램을 그렸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는 자, 요 잘 보세요. 요 라인 이 같은 그림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G 오브 FCC 알파 페이지의 깁스 프리 에너지인 겁니다. 요거는 G 오브 BCC 베타 페이지의 깁스 프리 에너지인 겁니다. 자, 여기서 A하고 B를 제가 그냥 생략했어요. 알파 베타 중에 하나 써주면 같은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FCC 알파 페이지는 당연히 A를 중심으로 B가 미량 섞인 그런 알파 페이지, BCC 크리스탈 석션을 가질 거고 이 BCC 베타 페이지도 마찬가지죠. B를 중심으로 A가 미량 섞인 그런 BCC 구조를 가지는 그런 페이지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거 하나씩 봅시다. 이 그래프의 의미를. 먼저 포인트 A. 포인트 A는 뭡니까? A가 순물질일 때의 깁스 프리 에너지죠. FCC 알파 페이지 A인데 B가 하나도 없고 A만 있을 때의 깁스 프리 에너지입니다. 자, 그리고 B 지점은 여기 있거든요. 지금 여기 B 지점은 이 첫 번째 그림에서는 커브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이 B 지점은 뭐냐면은 이 B가 C보다 지금 아래에 그려져 있잖아요. B 지점은 BCC 스트럭처를 가지는 베타 페이지 B의 프리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에 보면은 그걸 그릴 때 여기가 시작 지점이 되죠. 이쪽에 있는 y 액시스에서 이게 제가 G 오브 BCC 베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작 지점이 되는 겁니다. 요 B 지점이. 그러니까 순물질 B가 BCC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가질 때의 깁스 프리 에너지를 표기한 게 B입니다. 네. 그래서 자, 그게 B고요.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C는 여기 위에 이렇게 있거든요. C는 여기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깁스 프리 에너지 커브를 뭐라 그랬죠? 요게 FCC 알파 페이즈의 깁스 프리 에너지라 그랬죠? 근데 그것을 무엇에 대해서 그렸습니까? 성분 XB의 변화에 대해서 그린 겁니다. 그러면 이 알파 페이지에다가 우리가 순물질이었는데 여기다가 베타 아톰을 한 개씩 계속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깁스 프리 에너지가 처음에는 순물질이 섞여서 믹싱되니까 믹싱 엔트로피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내려간 다음부터는 이제 B를 너무 많이 섞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A랑 B가 지금 서로 싫어할 거 아니야. 왜냐면 얘네가 같은 온도에서 지금 다른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로 그게 왜 싫어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좀 할 말은 없긴 하네. 예. 저는 이제 그렇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예.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예. 어쨌든 이 델지 믹스가 이 델지 믹스 값이 지금 이게 0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섞었을 때 프리에너지가 감소하기는 감소하는 거야. 엔트로피 텀이 모든 온도에서 압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에, 이 케이스인 거지. 오메가가 0보다 큰데 하이티면은 얘가 델지 믹스가 어쨌든 모든 영역에서 0보다 작잖아요. 예. 그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여기에 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예. 자, 그래서 자 다시 이게 중간에 흐름이 끊기면 안 됩니다. 자, C는 뭐냐면은 BCC를 가져야 안정한 B잖아. 근데 얘를 강제로 FCC로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바꿔준 거야. 그러면 깁스 프리 에너지가 확 올라가겠죠. 예. 근데 사실은 안 만들어줘도 돼. 만들어줬다는 걸 우리가 가정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B라는 캐피탈 B라는 엘리먼트가 그냥 BCC 스트럭처를 가질 때 프리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 B 지점이 나오고 FCC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가질 때를 계산을 해보면 이 C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커브를 보면은 처음에 B를 넣을 때는 프리 에너지가 감소를 이렇게 해. 믹싱 되면서. 지금 계속 FCC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선가부터 이제 델지 믹스 값이 이제 감소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감소를 하면서 안 섞었을 때보다는 여전히 프리 에너지가 낮긴 하지만 이렇게 살살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올라가서 이 XB가 1일 때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프리 에너지가 C가 되는 거지. 자, 다시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 C는
BCC가 아닙니다. FCC 크리스탈 스트럭처에다가 B를 집어넣은 거예요. 당연히 프리에너지가 올라가겠죠. 예. 주어진 온도에서 얘가 BCC를 안정상으로 가진다 그랬으니까 얘를 다른 크리스탈 스트럭처에다 집어넣으면 뭐가 됐든지 간에 더 높은 프리에너지 값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첫 번째 그램의 이 커브를 어떻게 그린 거야? A 값하고 C 값을 정한 다음에 선을 잇고 델지 믹스를 이렇게 빼줘서 이런 식으로 그렸겠지. 자,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D의 의미를 봅시다. D는 어떤 컴포지션 X일 때 이 D 지점, 여기는 비포 믹싱입니다. 비포 믹싱. 안 섞으면 프리에너지가 여긴 거야. 근데 얘가 이제 A하고 B하고 섞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 D는 어떤 상태냐면 FCC하고 자, FCC인 A하고 FCC인 B하고 블럭을 브링 투게더만 한 상태예요.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FCC 스트럭처에서 얘네 둘을 믹싱을 합니다. 그러면 엔트로피 텀 때문에 얘가 어쨌든 좀 내려가겠죠. 예, 걔가 델 H 값보다 더 절대값이 크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요 E가 뭐가 됩니까? E는 깁스 프리 에너지 오브 컴포지션 X인데 애프터 믹싱입니다. 애프터 믹싱. 그래서 이 커브의 의미가 그거라 그랬죠. FCC 크리스탈 스트럭처에서 아톰들이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애프터 믹싱일 때 그때 시스템의 프리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F를 봅시다. F는 뭐냐면 F는 첫 번째 그래프에는 없어요. 두 번째 그래프는 그려져 있는데 F는 뭐냐면 반대야 반대. F는 뭐냐면 이 B 지점에서 시작해서 BCC 크리스탈 스트럭처에 B가 100%인데 여기다 A를 섞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또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순물질 A가 되면은 순물질 A가 FCC를 가져야 안정하잖아요. 근데 FCC를 못 가지게 하고 BCC를 가지게 하는 거야. BCC를 가지게 했을 때 얘 프리 에너지가 F 지점이 된다는 거지. 아, 이거 설명 말로 하니까 되게 헷갈리죠. 네. 그러니까 가상과 실제가 혼재되어 있는데 그냥 편하게 얘기하겠어. 가상의 라인을 그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요 라인은 A랑 B를 섞었는데 FCC를 가졌을 때의 프리 에너지고 요 라인은 A랑 B를 섞었는데 BCC를 가지게 됐을 때의 프리 에너지 라인인 거야. 자, 그럼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어쨌든 얻어졌다고 한번 쳐봐요. 예, 당연히 애프터 믹싱이죠. 예, 얻어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야? 성분마다 모든 XB의 레인지 0에서 1 사이에서 그래서 GFCC가 높아, GBCC가 높아. 혹은 FCC가 형성이 될까, BCC가 형성이 될까?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첫 번째 논의를 해봅시다. 첫 번째 논의를 하면요. 요렇게 돼요. 이렇게 W자 같이 지금 뭐냐면 두 개의 페이지 중에서 그죠? 자, 이 첫 번째 거 뭐였습니까? 이거 우리 알파 페이지죠. 자, 이제 귀찮으니까 편하게 쓸게요. 요거는 베타 페이지였어요. 그럼 나머지는 점선으로 돼야 되지. 깁스 프리 에너지가 낮은 것만 형성이 돼야 되니까 이 점선 부분은 형성이 안 되고 요 중간에 있는 이 성분에서 이쪽이면은 베타 페이지가 형성되고 이쪽이면 알파 페이지가 형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 아니야.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분이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뭐 XB의 이퀄리브리움을 해서 2라고 해보면 이퀄리브리움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일단 뭐 여기 XB 1 뭐 이렇게 해보면 요쪽이면 베타, 요쪽이면 알파가 형성돼야 될 것 같잖아. 왜? 그때 모든 페이지의 깁스 프리 에너지 중에서 제일 낮은 깁스 프리 에너지를 주는 페이지가 형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는 두 개 상밖에 고려 안 하니까 둘 중에 낮은 거가 형성이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어쩌면 좀 편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조금 더 조금 더 제로력하게 세기가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이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렇지가 않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뭐가 그려져 있는 거냐면 이 G 알파하고 이 G 베타의 이 어떤 의미의 지점으로 보이는 이 두 개에 이렇게 선이 꺼져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요 성분과 요 성분을 예를 들어서 이거를 알파 2 여기 베타 2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노테이션을 줬어요. 그러면 이 성분이 알파 2와 베타 2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어느 하나의 상을 형성하는 것보다 FCC나 BCC 하나를 형성하는 것보다 FCC와 BCC를 두 개 다 형성하는 거 동시에 형성.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여기서 믹스가 돼 있겠죠. 자,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페이지 바운더리를 가지면서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는 상태. 그때가 시스템 프리 에너지가 가장 낮아지게 됩니다. 가장 낮아지게 돼요. 왜 그런지 이따 설명할 건데 그래서 실제로는 세 개의 존으로 나눠야 돼. 어떻게 되냐면 요 이 두 개의 커브를 이 커브와 이 커브의 이
공통 접선 하나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찾아서 그게 이제 이미 어떤 이 두 개의 이퀄리브리움 성분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분 사이에서는 투페이즈 믹스처가 생기고 이쪽에서는 뭐가 생깁니까? 당연히 베타가 생기죠. 비중심에. 여기서 뭐가 생겨요? 알파가 생겨요. 이 안에서 뭐가 생겨? 알파 더하기 베타가 생겨. 자,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왜 이렇게 되느냐? 간단해요. 여기서 싱글 페이지 알파를 형성하는 거나 지금 싱글 페이지 베타를 형성하는 경우 생각해요. 이거 지우고 한번 해야겠다.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성분 XB 요게 주어졌어. 그러면은 이게 가능한 경우가 세 가지가 생기는 거야. 일단 싱글 페이지 알파를 형성하면 G 값이 이게 되고 싱글 페이지 베타를 형성하게 되면은 그죠? G 알파, G 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G 알파가 작으니까 G 베타는 안 생기고 G 알파가 생기는데 문제는 함정이 뭐가 있어? 아, G 알파 쬐끔하고 G 베타 쬐끔하고 하니까 얘가 G 미니멈이 되는 어떤 그게 가능하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어떻게? 레버룰로. 알파가 이만큼, 베타 이만큼 생겨서 섞으면 요 중간에가 시스템의 프리에너지가 되는데 그게 G 알파만 생기는 것보다 더 싸게 먹힌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설명을 뒤에서 할 건데 일단 여기 정의를 마저 보고 갑시다. 자, 라인 BC의 의미는 뭡니까? 라인 BC. 자, B하고 C 사이에 요거 선분 BC는 이 요거는 지금 베타상일 때고 요거는 알파상일 때죠. 베타 페이즈 BCC 베타 페이지인 B가 FCC 알파 페이지인 B가 될 때의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어소시에이트하는 프리에너지 변화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타를 알파로 올렸을 때나 알파를 베타로 내렸을 때나 어쨌든 그 고고에 어소시에이트하는 프리 에너지라는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 어소시에이트하는 깁스 프리 에너지라는 겁니다. D는 어떻게 됩니까? D는 여기 있지. D는 설명 이미 했는데 델지 믹스죠. 어떤 컴포지션 X에서 비포 앤 애프터 믹싱에서 프리 에너지의 차이 그게 델지 믹스인 거고 AF는 어떻게 됩니까? AF는 이쪽이니까 이 CB하고 같은 거죠. 대신에 뭐만 달라? 알파 페이지. FCC 알파 페이지하고 BCC 베타 페이지하고 요거만 다른 거지. 그거 사이에 상변이가 일어났을 때 그것에서의 델지 트랜스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아시고 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그 A에 넣어준 B, B에 넣어준 A에서 이 서로 그 넣어준 솔루트의 양이 솔루빌리티 리밋을 넘지 않으면은 가장 낮은 G는 호모지니어스 페이지를 형성할 때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중심에 얘가 알파 페이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량의 B를 넣어줘. 근데 이 미량의 B가 우리가 넣어준 양의 이 B가 뭐보다 작냐면은 이 A라는 상에서 어떤 그 B라는 솔루트의 솔빌리티 리밋보다 그 낮은 거지. 그러니까 그냥 알파상을 깨지 말고 그냥 B를 넣으면 돼. 그러면 엔트로피는 올라갈 거니까 프리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게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요 지점에서 요쪽 얘기하는 거예요. 요쪽 얘기. B의 성분이 어떤 솔루빌리티 리밋을 넘지 않았어. 사실은 솔루빌리티 리밋이라는 것 자체가 이 투 페이지가 생기기 직전 성분을 말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동호 반복입니다. 사실은. 자, 어쨌든 A에다 미량의 B를 넣기 시작하면 프리에너지는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섞일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이 싱글 페이지를 깨지 않고 알파상만 있는 상태에서 계속 B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아요. A 중심인데 죄송합니다. B 중심인데 미량의 A를 넣으면 여기까지는 프리에너지가 낮아지면서 형성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싱글 페이지 유지를 하는 거지. 자, 그 얘기가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within the solubility limit이라고 해놓고 리미트잖아. 그러니까 두 개인 거지. 자, 알겠죠? A 중심인데 B 섞는 거랑 B 중심인데 A 섞는 거랑 이렇게 섞이면 된다는 거야. 그때 G 미니멈 우리가 싱글 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A가 리치일 때는 알파 페이지고 B가 리치일 때는 당연히 베타 페이지가 되지. 왜? 순물질 B가 베타에서 안정하고 순물질 A가 알파에서 안정하니까. 자, 근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이 near the crossover in G 커브. 그러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고체상에 프리 에너지를 그렸는데 얘네가 교차를 해. 어디서 교차를 했습니까? 여기 교차했잖아. 여기서 교차할 때 이 지점의 근처
여기서가 어떻게 되느냐가 논의가 좀 더 복잡한 겁니다. G minimum이 can be obtained by separating the atoms into two phases. 그래서 제가 A 아톰이랑 B 아톰이랑 서로 싫어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처음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A 중심에 B 조금 섞은 거랑 B 중심에 A 조금 섞은 거랑 얘네를 두 개를 더해. 그러면 여기서 G 미니멈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어디에서? near the crossover에서. near the crossover에서. 여기에서. 아시겠죠? 네. 그 얘기를 이제 일반론적으로 한 거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자, 이 그래프 이해하는 걸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헷갈렸는데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 봅시다. 네. 자, 라인 AD가 뭡니까? AD가 여기 A가 여기 있고 죄송해요. 여기가 A죠. A, 여기가 D. 요게 라인 AD야. 요 라인 AD가 뭡니까? 알파 페이지의 G 값이에요. 알파 페이지의 G 값이야. 그래서 G 알파 이렇게 써 있잖아. 점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아시겠죠? 요 A 선분의 길이가 알파 페이지의 G 값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CF가 여기 C에서 요 F까지가 C에서 F까지가 베타 페이지의 G 값이에요. 네. 베타 페이지의 G 값이에요. 이거 어디서 구한 거겠어요? 여기서 저걸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자 이러면은 좀 그림이 비슷해 보여요? 뭔지 알 것 같습니까? 네. 요거 G 알파 페이지 G 값이고 요거 잠시만요. 베타 페이지에서 B에서 XB 베타니까 헷갈린다. 네. 잠시만요. 제가 좀 잘못 그린 것 같아. 요 그림을 달리 그린 이유를 알겠다. 요렇게 그려야 맞는 것 같아요. 요렇게. 죄송합니다. 처음에 헷갈리게 그렸어요. 요 선과 파란색으로 해서 그려할까? 자, 여기는 지금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 거고, 요게 이제 AC고, 여기 선이 이어져 있고, 요게 뭐 CF고,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져 있고,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같은 라인을 그려볼게요. 요 점선이고, 요렇게 돼 있고, 여기 점선이고, 여기 AD고, 요거 CF, 요렇게. 요거가, 요거 좀 요거거든요. 네. 네, 잘못 그렸어요, 처음에.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저쪽으로 옮겨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죠. 그러면은, AD가 알파 페이지의 G값이고, 그 다음에 CF가 베타 페이지의 G값이고, 자, 그 다음에 포인트 스몰 g 여기. 포인트 스몰 g가 뭐냐면, 인터섹션 오브 요 BE하고 요 AC의 교차 지점입니다. 교차 지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쓰냐면은 이제 삼각형 닮은 꼴로 비례식을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색깔 바꿔가면서 해야겠다. 빨간색으로 다시 해서 삼각형 BCG가 어디 있습니까? BCG가 BCG 여기 있죠. 네, 요거랑 그 다음에 ACD는 어떻게 됩니까? ACD 요 큰 삼각형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뭘 유도를 하냐면은 이 BG하고 AD의 B가 BG하고 요거하고 요 AD 요거의 B가 무엇하고 같아야 됩니까? BC하고 AC. 자, 그래서 색깔 엄청 헷갈리는데 뭐 한 방에 그릴게요. 지금 다 지운 다음에. 자, 요것과 요거의 B가 자, 그래서 귀찮지만 다시 색깔 바꾸고 요것과 요것의 B하고 같아야 되죠? 네, 이거 중학교 수학 아닌가요? 그죠? 자, 그 얘기 한 거야, 그 얘기. 그 얘기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지. G하고 CF. 어, G하고 CF하고 AB하고 AC. AB하고 AC니까 이건 제가 보조선을 하나 그릴게요. 여기 이렇게 점선을 그어서 요게 AB고 요게 AC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AB하고 요 AB가 지금 요 삼각형의 높이죠. 여기 제가 그린 요 삼각형의 높이가 AB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요 밑변이 G이죠. 밑변이 G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큰 삼각형 이렇게 AFC를 이어서 이렇게 큰 삼각형 그리면은 이쪽으로 봤을 때 높이가 뭡니까? 높이가 AC죠. 높이하고 그 다음에 밑변이 뭐 CF죠. 그 비대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지우고 얘기를 하면
G하고 CF의 B는 AB하고 AC의 B하고 같아야 되죠? 자, 이게 이렇게 옮겨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높이하고 밑변의 B는 요 높이하고 밑변의 B가 같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 한 겁니다. 자,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자, according to the level을 해가지고 one more of alloy will contain 이렇게 B를 구합니다. 자, 우리가 1몰의 합금이 있는데 BC 오버 AC몰 뭐냐면은 BC를 AC몰로 나눈 것만큼을 뭘 가지게 돼요? 지금 우리 성분 XB0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성분 XB0에서 얘가 알파하고 베타를 각각 얼마를 갖고 있는지를 알려면 요 BC만큼을 알파를 갖고 있고 요 AB만큼을 베타를 갖고 있죠. 이 전체를 뭘로 나누면 요렇게 AC로 나누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분모에 다 AC가 들어가 있는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한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BC 오버 AC 몰만큼의 알파를 갖고 있는 거고 AB 오버 AC 몰만큼의 베타를 가지고 있죠. 그 말은 무슨 얘기가 되느냐? 이 지금 각각의 알파 페이지하고 베타 페이지가 얼마씩 있는 거를 아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알파의 깁스 프리 에너지가 뭐야? G 알파였잖아. 그게 뭐야? AD지.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순 알파상만 있을 때 프리 에너지 G 알파였잖아. 몰당. 자, 그 다음에 순물질 B만 있을 때 깁스 프리 에너지 뭐였어요? 여기 G 베타 이거였지. 그럼 뭐야? G 알파는 AD고 G 베타는 CF예요. 그러면 곱할 수가 있거든. 자, AD에다가 AD 곱하면 없어지고 BG만 남죠. CF에다가 CF를 곱하면 그죠? G만 남잖아.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가는지 봐요. 그 요거하고 요거가 각각 뭐냐면은 그래서 요거 AD를 정의한 거야. 이게 알파 페이지의 G 값이고 G 알파고 요게 G 베타가 되거든. 그러면 이쪽 거는 뭐냐면 여기는 몰수가 되거든. 몰수인데 지금 원몰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딱 X 알파라고 하고 이거를 X 베타라고 하면 어떻게 돼? 이 G 베타를 양변에 곱하면 여기로 넘겨서 X 베타 곱하기 G 베타가 되고 요걸 이쪽으로 넘기면 X 알파 곱하기 G 알파가 되죠. 그러면 나머지 이쪽 변에 남아 있는 게 뭐가 됩니까? BG가 남잖아. BG가 뭐야? BG가 X 알파 곱하기 G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XB 제로 컴포지션에서 알파하고 베타가 믹스초로 존재할 때 이 알파상에 의한 프리 에너지 값이 X알파, G알파로 구해지는 거지. G는 뭡니까? 요거 남은 거잖아.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X 베타, G 베타인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써 있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BG and G가 뭘 리프레젠트 한다? Separate contribution from the alpha phase, beta phase to G total of one mole of alloy. 자, G에 프라임 없으니까 원몰에 대한 거죠.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요거가 알파 페이지에 의한 프리 에너지 값이고 요거가 베타 페이지에 의한 프리 에너지 값인데 여기서 이제 두 개 상이 믹스초로 존재를 하니 이 두 개를 더하면은 시스템의 프리 에너지 값이 G 알파 플러스 베타의 프리 에너지 값은 이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관계는 이 XB 제로 값이 이 XB 알파에서 XB 베타 사이에 어디로 움직이든지 간에 계속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결론적으로 이 D 지점에서 F 지점을 직선으로 이으면 이 직선은 무조건 두 개 페이지의 믹스추어의 깁스프리 토탈 깁스프리 에너지를 자 알파 베타 페이지 믹스추어의 토탈 깁스프리 에너지를 직선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뭐 마지막 서술이 뭐예요? 대어포 라인 BE 라인 B가 요거죠, 요 직선의 이 높이 리프레젠트 G 오브 더 페이지 믹스추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성분이 XB 알파보다 작거나 XB 베타보다 작으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프리 에너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믹싱, 퓨어 페이지가 형성이 되는데, 각각 알파 베타가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섞이는 서로 다른 솔트의 양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이 G값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야. 이해되세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래서 가운데는 G 알파 베타고 여기는 G 알파고 여기는 G 베타겠지.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유도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죠. 프레너지를 그냥 이렇게 레버럴로 구할 수 있다. 예, 직선으로 표시된다. 얘기했어요. 예. 이게 뭐가 달라진 거냐면은, 자, 이거를 여기다가 y축을 여기로 옮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기가 원래는 뭐였습니까? GA고 여기가 GB였어. 그러면 여기가 XA, GA 더하기 XB, GB 이건 우리가 수십 번 더 했거든요. 뭐만 바꿔 적었습니까? A가 알파로 바뀌고 B가 베타로 바뀌고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마치 무슨 얘기냐면은 퓨어 컴포넌트 A, B 사이의 바이너리 페이지 다이그램을 그리는 거에서 어, 솔루빌리티 리밋만큼의 B를 포함한 알파 페이지를 하나의 컴포넌트로 놓고 솔루빌리티 리밋만큼의 A를 포함한 베타 페이지를 하나의 컴포넌트로 놓고 그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해되시나요? 사실 로테이션만 바뀌었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잔뜩 써 있으니까 어려 보이는데 사실 굉장히 심플한 논입니다. 네. 질문은 언제나 환영하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자, 저런 상태에서 자, 지금 봐요. 지금 이거를 왜 그린 거냐면은 이 G값이 이렇게 변화하잖아. G값이 이렇게 그 시스템의 G값이 이렇게 변화하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아는 건 뭐냐면 시스템의 미니멈 G값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왜냐면 그 미니멈 G값을 주는 그 어떤 상태, 그 어떤 상태가 이퀄리브리움 스테이트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찾고 있는 중이에요. 찾고 있는 거. 어떤 조건에서 얘들이 프리에너지가 미니멈이 될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포메이션 오브 투 페이지 얼로이 두 개의 상이 동시에 형성되는 것이 시스템의 프리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학적 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X 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얼로이를 교과서가 노테이션 왜 이렇게 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써요. 그래서 어떤 이런 합금을 고려를 했을 때 대문자네 소문자야 되는데 if the atoms are arranged as a homogeneous phase 그러니까 이제 싱글 페이즈인 경우지. 그러면 G will be the lowest as alpha phase.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 G0 알파 per 몰 그런 프리 에너지를 가진다. 근데 만약에 시스템이 그 두 개의 분리된 다른 상을 형성을 시켜가지고 시스템의 G 값을 더 낮출 수 있는 있다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항상 그 논리가 궁하면 에즈원 이그젠플이 나오죠. 에즈원 이그젠플. 그래서 제가 이제 학회 발표할 때 에즈원 이그젠플 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예. 자, 이 이그젠플 들으면 two phase with compositions alpha 1, beta 1, G6 will then be reduced to G1.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싱글 페이지를 형성하게 되면 이거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하는 거야. 이 G0 알파. 알파상을 형성하게 되면 시스템 프리 에너지는 이 G 알파 라인을 따라가니까 요 빨간색 점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베타상을 형성하게 되면 이 베타상의 그 깁스 프리 에너지 커브는 그 위에 위치하니까 이 성분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봐도 이미 이 지점에서 베타는 형성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지. 베타상은 형성이 안 된다는 걸. 근데 이따가 내가 이걸 다시 이제 뒤집을 겁니다, 말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시스템의 깁스 프리 에너지를 더 높게 하는 베타상의 형성이 안 돼야 되는데 그게 왜 되느냐? 자, 이제 보면은 이걸 지우고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제 퓨어한 알파를 형성을 시켰어, 시스템이. 베타보다는 알파가 더 안정하니까. 근데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만약에 얘가 이 X0 성분을 가지는 알파상을 형성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알파 1의 성분을 가지는 그 알파상을 형성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프리에너지가 내려갔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X0의 성분비를 맞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분이 X0인데 전체 시스템이 전부 다 이 알파1 성분을 가지게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이 알파상을 형성을 시키고 나면 이 B 아톰이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B 아톰을 중심으로 하는 베타상도 어느 정도 형성을 할 수밖에 없어. 그게 이 베타 원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G1 알파, G1 베타, 요 알파 베타상을 두 개를 동시에 형성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알파 베타상이지만 성분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깁스 프리 에너지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네. 자,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깁스 프리 에너지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다른 성분의 같은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임의의 어떤 성분 1, 2 컨비네이션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 레버룰로 요거만큼의 알파를 형성하고 요거만큼의 베타를 형성했을 때 G1 값으로 시스템 풀 에너지가 G0 알파보다 G1 값으로 더 내려가게 된다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이 G1과 G1 베타 이 컨비네이션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 만약에 이렇게 옮겨 그럼 다시 이렇게 레버를 컨스트럭션해서 요만큼의 G2 알파를 형성하고 요만큼의 G2 베타를 형성하면은 시스템 프레너지가 G1보다 더 낮은 점이 있죠. 그럼 결국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이 깁스프리 에너지에 지금 두 개의 커브잖아요. 두 개의 커브에서 이 커먼 탄젠트 라인을 찾으면 한 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생각해봐. 어딘지 몰랐는데 임의의 점 하나는 이 커브에 있고 임의의 점 하나는 이 커브에 있을 거 아니야. 두 점이 정해지면 우리가 직선이 몇 개 나와요? 직선이 한 개 나오잖아. 커먼 탄젠트는 하나밖에 안 찾아져.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찾으면 돼? 미분에서 기울기 같은 점 놓으면 되죠. 미분에서 기울기 같은 점. 그죠? 네. 미분에서 기울기 같은 점을 놓고 찾으면 되고. 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 커먼 탄젠트 라인까지 계속 성분이 이 곡선을 타고 이렇게 내려갈 거다. 그래서 요것과 요 성분과 요 성분이 컨비네이션이 되는 두 개의 페이즈 믹스처가 생길 거다. 그러니까 알파 E 컴포지션을 가지는 알파상과 베타 E 컴포지션을 가지는 베타상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테이션 자체가 뭐예요? 이퀄리브리움일 때의 알파 컴포지션을 알파 E로 쓴 거고 이퀄리브리움일 때의 베타 컴포지션을 베타 E로 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레버를 요거만큼의 알파가 형성이 되고 이거만큼의 베타가 형성이 될 거고 시스템 풀 에너지는 그때 여기 있는 G2 이퀄리브리움일 때의 깁스 풀 에너지 혹은 뭡니까? G민이지. G민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두 개 동시에 있을 때 민이 왜 이렇게 써졌냐? 미니멈 풀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림을 잘 볼 수 있게 제가 다시 해볼게요. 자, 아시겠죠? 자, 레버를 요거 G G 알파 값, G 베타 값 이렇게 그리고 G2가 제일 낮은 값이 된다. 그래서 시스템 풀 에너지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 처음에 우리가 순물질 A에다가 B를 섞기 시작하면 믹싱 엔트로피 때문에 G 값이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G2 지점에 도달을 합니다. 그럼 여기가 솔루빌리티 리밋이기 때문에 더 이상 B가 알파 크리스탈 스트럭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남은 B는 자신을 중심으로 베타상을 형성하면서 알파 베타 믹스추어를 만들면서 시스템 풀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합니다. 그러다가 이 B를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100%그 베타상이 되는 지점의 성분, 그 베타 엡실론까지 왔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B를 더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베타 페이지는 이미 됐고 그 베타 페이지 안에서의 알파의 비율이 계속 줄어들면서 믹싱 엔트로피가 줄어드니까 시스템 풀 에너지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 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W처럼 그려지지 않고 뭡니까? 넓게 편 U처럼 그려진 이 프리 에너지를 라인을 따라서 시스템이 움직이는 게 각각의 성분에서 이 시스템의 프리 에너지가 가장 미니멈이 되는 라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여기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minimum GE can be achieved if the compositions of alpha E and beta E are reached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알파 E하고 베타 E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아직 언급이 안 돼 있죠. 자, no further desire for change. 여기서 이제 어떤 변화를 일으켜도 시스템 프리 에너지가 이보다 낮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더 이상 이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게 뭐야? 그게 이퀄리브리움의 정의지. 그래서 consequently the system is in equilibrium 이렇게 되는 거고 알파 E, 베타 E는 이퀄리브리움 컴포지션 오고 알파, 베타 페이즈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얘네가 이퀄리브리움 컴포지션인가 동시에 여기에서의 B가 뭐다? 알파상에서 B의 솔루빌리티. 자, 그래서 이 길이가 이건 길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길이가 뭐다? 베타상에서 A의 솔루빌리티, 리밋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거의 다 뭐 아신 거고.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얼로이 컴포지션이 알파 E보다는 크고 베타 E보다 작을 때는 이 두 상, 알파상과 베타상 사이에 비율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견되는 알파상과 베타상의 컴포지션은 알파 E와 베타 E로 고정이 됩니다. 실제로 관측해도 거의 유사한 결과를 얻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잘 지켜지는 룰이에요. 자, 그래서
두 상의 이 상대적인 양은 당연히 네버룰로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재료공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얼로이 컴포지션이 그 알파이보다 작거나 혹은 베타이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미니멈이 G 알파 커브나 G 베타 커브에 이렇게 라이스 온 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 라인 따라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라이즈 온 더 커브니까 아시겠죠? 시스템 미니멈 프리에너지가 그렇게 얻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퀄리브리움 스테이트 오브 더 얼로이 이즈 A 뭐야? 호모지니어스 싱글 페이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해보면 그냥 알파상만 있거나 베타상만 있는 거야. 단지 얘네 컴포지션이 뭐야? 10인 거지. 네, 두 경우 모두 12가 그냥 관찰이 될 거야. 풀리 믹싱 돼가지고. 인피니티가 없다면요. 네. 자,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싱글 페이지가 발견되는 거는 여기고 투 페이지 믹스처는 이 가운데가 된다는 거지. 니어 더 크로스에서. 깁스 프리 에너지 커브의 크로스에서 근처에서 투 페이지 믹스처가 발견된다는 거고 자, equilibrium between two phases require that the tangents to each G curve at the equilibrium composition. 그래서 자, 이 equilibrium composition에서 그 깁스 프리 에너지 커브의 탄젠트, 그러니까 이제 미분해가지고 그 기울기의 직선 이제 끄면 되겠죠. 그 한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정해진 직선. 근데 그 직선이 사실은 동일한 직선이죠. 그래서 lie on a common line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탄젠트 두 개가 사실은 하나의 그 선 위에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In other words, each component must have the same chemical potential in the phases.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깁스 프리 에너지의 이 탄젠트 라인이 가진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두 개의 더블 엑시스인 y축으로 이거를 그 연정했을 때 그죠? 이 뮤 알파하고 뮤 베타가 얻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브가 하나만 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만 있으면 그 지점에서 어느 지점에서 이 접선에서 이걸 끄든 뮤 알파 뮤 베타 구해졌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다른 하나의 커브가 있다고 해도 그것도 똑같은데 그 두 개가 같은 선이잖아. 이 탄젠트와 이 탄젠트가 같은 선이잖아. 라인이잖아. 그러니까 이 뮤 알파하고 뮤 베타 값이 하나씩만 나오게 되는 거야.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게 이거야. 그게 이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A 컴포넌트 A의 케미컬 포텐셜이 알파 A가 알파상에 들어있을 때의 케미컬 포텐셜이 A가 베타상에 들어있을 때 케미컬 포텐셜과 같다라는 거야. 왜?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뮤 알파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 G 알파에서 끈 거면 여기다가 죄송합니다. 내가 뮤 알파라고 잘못 썼네.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뮤 A, 뮤 B죠.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 알파에서 그렸다 그러면 뮤 A 알파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렸어도 같은 값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B, 뮤 A 베타인 거거든. 그러니까 뮤 A 베타와 뮤 A 알파가 같은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뮤 B가 알파에서 그린 게 있을 거고 뮤 B가 베타에서 그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뮤 B 알파하고 뮤 B 베타가 같아야 된다는 거지. 무슨 얘기야? 알파상에 들어있는 A가 탈출하는 빈도는 베타상에 들어있는 A가 탈출하는 빈도가 같다. 이스케이핑 텐던시가 같다. 서로 두 개의 다른 상에서. 따라서 서로 두 개의 다른 상이 접해 있어, 면해 있어도 얘네는 서로 A를 주고받는데 같은 이스케이핑 텐던시로 같은 레이트로 주고받기 때문에 양쪽 상에서 이 A가 이스케이핑 하는 정도는 같다. 자, 그럼 제가 이걸 돌려서 이렇게 물어볼게요. 양쪽 상에서 지금 A가 컴포지션이 같아요? 안 같죠? 이쪽 상에는 A가 이만큼 들어있고 이쪽 상에는 A가 요만큼밖에 안 들어있어. 성분이 달라. 성분은 다른데 케미컬 포텐셜은 같다고. 자,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서로 두 개의 서로 두 개의 다른 상이 A 중심에 B가 있고 B 중심에 A가 있는데 응? 이상에서 A가 탈출하려는 정도와 이상에서 A가 탈출하는 정도는 이거는 같다는 거야. 성분은 다르지만. 아시겠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쉽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뮤 A 알파는 뮤 A 베타와 같다. 다른 상에 들어있어도 이스케이핑 텐던시는 같다. 정확히는 제가 이제 이거를 이스케이핑 텐던시라고 하려 그러면은 액티비티로 얘기를 해야 돼. 액티비티로. 네, 액티비티로. 케미컬 포텐셜은
뭐랄까 궁극적으로 같은 현상을 묘사하게 되겠지만 그걸 서술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케미컬 포텐셜은 그 프리에너지 체인지였잖아요. 그 이 아톰을 더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 상에다 A를 더하든 베타 상에다 A를 더하든 시스템이 이 시스템 프리에너지 체인지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느 쪽을 더해도 시스템 프리에너지의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도 시스템 프리에너지의 변화가 없어. 그런 상태인 거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에서 원소 하나가 와리가리를 해도 프리에너지 변화가 없어. 아시겠죠? 이퀄리브리움인 거지. 그런 거고 뮤비에 대해서 또 얘기는 안 할게. 똑같은 거야. A나 B나 뭐 똑같은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헤테로지니어스 이퀄리브리움으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알파하고 베타하고 상이 달랐죠? 크리스탈 스트럭처 달랐잖아. 그러니까 헤테로지니어스인데 그 상태에서 이퀄리브리움, 상평형은 이루어졌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자, 정의에 의해서 이쪽 게 지금 뮤 A고 이쪽 게 지금 여기가 이제 뮤 B인데 여기 이선 연장하면 이 GA에서 뮤 A 빼면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RT LNA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RT LNA잖아. 응? 그럼 이걸 우리가 무슨 뮤 A 알파하고 뮤 A 베타가 같다라는 거. 거기에서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이 G 알파는 고정이잖아. 마이너스 RT ln A 알파하고 마이너스 RT ln A 베타하고 같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아니 G 값은 하나잖아. 근데 지금 뮤 A 알파하고 뮤 B 베타 같으니까 이거를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다 지울 수 있잖아. 결론은 뭐야? A 서브 캐피탈 A 알파는 A 서브 캐피탈 A 베타 같다는 거지. 자, 액티비티가 같다는 거야. 이 말이야, 이 말.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했던 말이 팩트가 되죠. 알파상에서 A의 이스케이핑 텐던시는 베타상에서 A의 이스케이핑 텐던시와 같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네. 꼭 아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뮤 값은 이스케이핑 텐던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높을수록 이스케이핑 안 하려는 텐던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높을수록 이스케이핑 안 하려는 텐던시한 게 뭐냐면 케미컬 포텐셜이 높다 그러면 얘네가 반딩이 강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스케이핑 안 하라 그러지. 반딩이 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엑소서믹 반딩을 했다는 얘기야. 엑소서믹 반딩에서 반딩할 때 에너지를 많이 뱉은 거야. 그래서 굉장히 안정한 결합을 형성한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걸 왜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부르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B에 대해서는 같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이 위에 있는 그래프만 마저 볼게요. 여기 보면은 AA를 보겠습니다. AA가 XB가 0일 때 1이야. 자, XB가 0이면 이거 A 순물질이죠. A 순물질일 때 액티비티, 고체 순물질에서 액티비티 1이라고 그랬죠. 네, 1 나오죠. 자, 그 상태에서 이게 지금 1일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제가 지금 스키마틱하게 그릴게요. 지금 이게 1에 어프로치 하면 이렇게 되게 스티프한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야. 아시겠죠? 그리고 이 RT-LNA가 어떻게 돼? 되게 작아지겠죠. 되게. 이게 작아져가지고 이 마지막에 가면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이 뮤 A가 이 G 알파랑 같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G 알파 이거랑 같아져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뭐야? GA지. 이때는 그냥 왜냐면 순물질이잖아. 그죠? GA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LNA가 빵이 돼야 돼. LNA가 이게 지금 갭이잖아. 갭이 0이 돼야 된다고. 이거 0 되는 방법은 뭐가 있어? AA가 1 되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1인 거야. 같은 식으로 이쪽 끝에서 A, B도 1인 겁니다. 그럼 자 여기서 내가 B를 조금씩 섞기 시작하면은 이 그래프의 접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서 이 갭이 이렇게 계속 커지잖아. 갭이 계속 커지잖아. 갭이 계속 커지는데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생각하면 쉬워. 그럼 이게 A분의 1이거든. 갭이 계속 커진다는 얘기는 뭐야? 이 AA가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AA가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내려가다가 어디서 멈춰? 여기 알파 입실론에서 이게 멈추게 돼. 왜 멈추게 되냐면 투페이지 믹스처가 생기거든. 그때부터는 이선이 시스템의 G값이 되기 때문에 성분이 바뀌는데
이 뮤 A 값하고 뮤 B 값이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 알파 A 값하고 알파 B 값도 죄송합니다. A 서브 A 값하고 A 서브 B 값도 안 바뀌어. 그게 뭐야? 이 QR 라인하고 RQ 라인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그때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치 같은 높이에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베타 입실론까지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B는 순물질로 다가가니까 일로 어프로칭 해야 되지. 밑에서 AA는 여기서 다일루 솔루션이니까 여기서 이제 성분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그때는 액티비티 0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스키마틱하게 그릴 수 있다는 거고 이 그래프가 살짝 잘못 그려져 있어. 잘못 그렸다고 말하기 좀 가혹한데 이 가로축 길이가 이거 1이잖아요. XB 1이니까. Y축 길이도 이거 1이거든. 우리 액티비티로 갖다 노멀라이즈 했잖아. 그럼 이게 1대 1이니까 정사각형으로 그려야지 이쁜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직사각형으로 그려놨어요. 좀 마음에 안 들어. 네. 자, 아무튼 이퀄리브리움인 헤테로지니어스 시스템 무려 파워포인트 4장에 걸쳐서 설명을 제가 장시간 걸쳐서 했고 결론이 뭐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상 알파 베타에서 A의 케미컬 포텐셜도 같고 A의 액티비티도 같다. 이스케이핑 하려는 텐던시도 같고 이스케이핑 안 하려는 텐던시도 같다. 그 말이 그 말이지. 아시겠죠? 그것이 그 시스템 바이너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두 개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동시에 엔드 조건으로 성립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가 성립하면 다른 하나 자동으로 성립하거든요. 예. 그래서 인하더 워즈라 그랬죠. 요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인하더 워즈 아니면 또 어나더 아더 워즈로 요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 고생하셨네. 예. 여기서 끝내면 좋을 텐데 이 뒤쪽에 지금 바이너리 페이지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거든요. 끊고 합시다. 영상은 보통 끊을까 말까면 끊어야 되더라고.